만석아, 또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요. 어제 뭘 했다고 피곤해? 하루 종일 잤잖니? 어머니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의 작은 마을. 이 집은 원래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가난한 서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만석이라는 아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살, 장가도 못 간 총각.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마당에서 빈둥거리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자는 게 일과였습니다. 만석아, 이러다 엄마 죽으면 어쩔래? 어머니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고생과 근심으로 몸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오래 사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니?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일이 하기 싫었습니다. 밭을 가는 것도, 나무를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어디 쉽게 돈 벌 방법 없나? 항상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북쪽 산에 영험한 호랑이가 산다던데. 호랑이가 뭐가 영험해? 그게 말이야, 그 호랑이 눈썹을 얻으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대. 진짜 모습? 그래.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다 보인다는 거야. 만석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진짜 착한 부자를 찾을 수 있겠네. 만석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호랑이 눈썹으로 진짜 착한 부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 돈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만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산에 다녀올게요. 산. 내가. 무슨 일이야? 나무 좀 알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이 일하러 간다는데 말릴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만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북쪽 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깊은 산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있을까?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풀숲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야,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네, 내가 그 영험한 호랑이니? 호랑이가 만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같았습니다. 호랑이님, 만석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발 눈썹 하나만 주세요. 호랑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진심인 척 연기했습니다. 호랑이가 한참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허, 웃었습니다. 사람처럼 내가 일을 한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해. 나는 산신령님이 보내신 호랑이다. 내 말이 거짓인 줄 뻔히 알지만 호랑이가 자신의 눈썹 하나를 툭 뽑았습니다. 그래도 기회면 주마.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이 눈썹으로 내 자신을 봐라. 그리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주고 진짜 변해라. 그럼요. 당연하죠. 만석은 눈썹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부자들 진짜 모습을 다 볼 수 있어. 그는 마을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부자 김진사부터 보자.
그 양반 착해 보이던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터가 보였습니다. 만석은 눈썹을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오,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쌀 파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 싸게 드립니다. 한 대에 100냥. 하지만 눈썹 너머로 보니 거대한 돼지였습니다. 꿀꿀거리며 곡식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헉, 만석은 놀랐습니다. 다음은 생선 파는 아주머니. 눈썹 너머로 보니 여우였습니다. 손님, 이거 오늘 잡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묵은 생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계속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돼지, 여우, 쥐였습니다. 세상에. 다들 속이고 있었구나. 만석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부자 김진사는 사또와 친하다고 했으니 사또부터 확인해보자.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사또가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물러서라. 사또 날이 행차시다. 백성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만석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눈썹으로 사또를 봤습니다. 으, 구역질이 났습니다. 번듯한 관복 안에 거대한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음흉한 눈으로 백성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만석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실망한 만석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석아, 친구 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요즘 뭐해? 그냥 이것저것. 만석은 눈썹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여우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은 만석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다음은 친구 영수. 늑대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희망. 부자 김진사. 만석은 김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사님 계십니까? 누구시오? 이만석이라고 합니다. 아, 만석이? 무슨 일인가?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만석은 눈썹으로 그를 봤습니다. 김진사는 두꺼비였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혹시 돈 빌리러 온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그럼 됐네. 나는 바쁘니 가보게. 쾅. 문이 닫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사람이 없어. 만석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진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짐승이었습니다. 돼지, 여우, 늑대, 구렁이, 쥐, 두꺼비. 착한 부자는 없구나. 결국 나 혼자 일해야 하는 건가? 만석은 절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아,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나무는 많이 했니? 아니요. 만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썹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로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얼굴 좀 볼게요. 만석은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만석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온몸에서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빛. 마치 봄날 아침 햇살 같은. 어머니.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 왜 우니? 어머니. 저는.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문득 나는 어떻게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만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늘보가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몸.
반쯤 감긴 눈, 하품하는 입. 만석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였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였어. 남 탓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돼지든 여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신이 나무늘 보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만석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어머니는 빛났는데 나는 나무늘 보였습니다. 차이가 뭘까? 어머니는 평생 나만 생각하며 사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웠습니다. 손이 닳도록 일하며 밤을 새워 바느질하며 당신은 굶으면서 나에게 밥을 주며 그런데 나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고생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늘 보구나. 게으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짐승.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밭으로 갔습니다. 괭이를 들었습니다. 으악 무거워. 평생 일 안 한 손이라 괭이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일했다. 그날 만석은 평생 처음으로 일의 고단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함 뒤에 오는 뿌듯함도 알았습니다. 만석은 매일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밭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운 무예요. 만석아?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키웠니? 네, 직접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만석이 키운 무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다, 만석아. 정말요? 그래. 내가 키워서 더 맛있구나. 만석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습니다. 밭에서 나온 수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만석아,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안 돼요, 어머니. 의원님께 보여야 해요. 만석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병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래된 병이라 약을 오래 드셔야 합니다. 약값이 얼마나 듭니까? 한 달에 은자 5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자 5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만석이 지금까지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벌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만석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았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약값을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은자 3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만석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석아, 이웃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받아라. 은자 1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 약값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다. 하지만 받아.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들 안다. 예전에는 게으름뱅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제는 다들 내가 대견하다고 하더라. 만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만석은 약을 사서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만석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잘 되는 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만석을 존경했습니다. 만석이 정말 변했어.
그러게. 누가 저 청년이 게으름뱅이였다고 하겠어? 어느 날 만석은 호랑이 눈썹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썹을 돌려주지 않았네. 만석은 눈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여전히 나무늘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게으르고 축 처진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구나. 만석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변하면 돼. 만석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눈썹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호랑이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 호랑이가 눈썹을 받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신을 봤느냐? 네. 아직 나무늘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아졌지? 네. 신기했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 진짜 사람이 될 것이다. 진짜 사람이요? 그래. 어머니처럼 빛나는 사람 말이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분이야말로 진짜 사람이시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석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자 가장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완치되었습니다. 만석아, 이제 장가 가야지.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안 돼. 내가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게 엄마 소원이야. 마을 사람들도 만석에게 중매를 서주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집 조카딸 어때? 만석이 이웃 마을에 좋은 처자가 있는데.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장가를 가도 될까?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시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이웃 마을의 순이라는 처자와 혼인했습니다. 순이는 착하고 부지런한 처자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밭일 힘드셨죠? 괜찮소. 당신도 고생했소.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2년 후, 순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할멈, 손주예요. 세상에, 우리 만석이가 아비가 되다니.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만석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요. 제가 그렇게 게으름뱅이였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인데?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변한 거다. 엄마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야. 어머니. 잘 컸다, 우리 아들. 그날 밤. 만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보일까? 만석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또 왔구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눈썹을 다시 한 번만 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랑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썹을 건넸습니다.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만석은 눈썹을 받아 산 아래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나무늘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반은 사람, 반은 나무늘보였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변했구나. 하지만 만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계속 노력하면 돼.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인 부분에서 희미하게 빛이 났습니다. 어머니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빛인가?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해서. 만석은 호랑이에게 눈썹을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가 아직 반밖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호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 내가 반이나 변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짐승으로 산다. 하지만 너는 변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내가 빛나는 것을 봤느냐? 네. 아주 희미하게요. 그 빛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요? 그래.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빛이 나는 것이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빛났던 거군요. 그렇다. 어머니는 평생 너만 사랑하며 사셨으니까.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이제 41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만석이 타일렀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네. 지금 게으름 피우면 나중에 후회하네. 하지만 아저씨도 젊었을 때 게으름뱅이였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말일세. 나처럼 되지 말게. 만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 눈썹 이야기. 나문을 보였던 이야기. 어머니의 빛나던 모습 이야기.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지. 만석이 45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한 임종이었습니다. 만석아, 네, 어머니. 엄마. 행복했다. 저도요, 어머니. 내가 변하는 걸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 어머니, 이제 걱정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제 갈 때가 됐어. 어머니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너는 진짜 사람이 됐어. 예? 엄마 눈에는 내가 빛나 보인단다. 아주 환하게. 어머니, 고맙다, 아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만석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만석은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러. 호랑이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털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빛난다고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정말인가요? 그래. 너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 제가요? 그렇다. 나문을 보는 완전히 사라졌다. 만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사람은 원래 부족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호랑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고 남을 위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무엇을요?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만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30년 후, 만석은 75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네. 호랑이 나오는 이야기요. 만석은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지. 만석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으름뱅이였던 자신의 이야기. 호랑이 눈썹을 얻은 이야기. 나문을 보였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빛나던 이야기.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 빛나요? 글쎄,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구나. 우리 눈에는 빛나 보이는데요. 만석은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만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빛나고 계셨습니다. 만석아, 어머니, 잘 살았구나. 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어머니, 이제 나도 내가 빛나는 게 보인단다.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주 환하게 어머니가 만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이제 너도 쉬어도 된단다. 아직은 아니에요. 손주들 키워야죠.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만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80살까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게으름뱅이에서 마을 최고 어른이 되신 분. 평생 효자로 사신 분. 우리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분. 만석이 돌아가신 후 마을에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한 게으름뱅이가 호랑이 눈썹을 얻어 자신이 나무늘 보인 걸 알았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평생 노력해서 진짜 사람이 됐대. 마지막에는 빛까지 났다나 봐. 와. 그럼 우리도 노력하면 빛날 수 있을까? 그럼. 만석 어르신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만석 어르신 이야기 들어봤니? 게으르면 나무늘보가 된단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노력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빛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만석의 이야기는 수백 년을 이어졌습니다.